안녕하십니까. 커넥션 오늘도 역대급이었죠? 오늘도 예상도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태진이가 찾는 비번이 9번 틀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회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윤진이 태진이와 딜을 할 줄을 예상도 못했네요. 윤진이도 대단했죠? 어떻게 PC방까지 전세 내면서 돈을 꿀꺽 다 먹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더 대박인 건 진짜 허주성의 괴력이었습니다. 태진이를 한 손으로 들어버리는 괴력에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장면을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0화 예고편에 준서에게 온 편지가 한 장이 보이더라고요. 안현대학병원의 박은영 박사가 준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과거에 윤진이가 보험증서와 함께 읽었던 그 편지 내용인데요. 어머님 아버지가 앞에 써있는 걸 보니 준서의 딸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경운재단에서 준서가 만든 신약을 사용하게 되고 딸 역시 준서 본인 때문에 죽게 된 것이 밝혀지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진짜 이 드라마 작가 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디까지 엮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일주일이 빨리 가더라고요. 윤진이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회차에도 끝까지 비밀번호에 대해선 재경이한테 말하지 않고 홀로 박태진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보면 비밀이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준서가 죽기 전에 태진과의 통화에서 태진과 풍년이가 바람이 난 것도 알고 있었고 6년을 병수발한 자신의 딸이 자신과 관여된 약 때문에 사고사를 당했다면 정말 삶에 희망이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준서가 죽던 날에도 풍년이에겐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또 최경태 사건의 전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나왔었죠? 확실히 준서는 원종수가 최경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화재 발생 후 불타는 최경태의 집을 목격을 한 것이기에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조사를 했을 적에 직접 본 게 없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짓말은 한 게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당위성을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감이 넘치던 반장 준서는 죄책감이 상당했을 것 같죠. 이 모든 계획이 태진이라고 확신을 하는 정윤호의 모습이 11화 예고에 나오고 있는데요. 태진이와 풍년이가 같이 작당을 해서 준서를 죽였다고 해도 한 개도 이상한 게 없긴 합니다. 11화 떡밥. 그런데 재경이 추리 오늘 미쳤던데요. 원종수를 찾아가서는 약 만들던 사람, 약 배달하던 사람들 다 죽었다면서 이명국이 약값 쏠려달라고 해서 죽인 거냐고 촌철살인을 해버렸는데 이명국을 혼자서는 못 옮겼을 텐데 2명은 필요했을 거고 오치현을 딱 주목하고 네가 그랬구나 하는데 역시 그래서 형사였나봐요. 오늘 정윤호가 태진에게 돈을 챙겨받으면서 정윤호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박태진이 수많은 지시를 했고 오치현과 정윤호가 많은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니 정윤호는 태진과 사이가 분명히 틀어져서 오치현 아니면 원종수에게 전화를 해서 태진이가 다 꾸민 거라고 말을 하는 장면과 풍년이네 집에 도착해서 풍년이를 위협하는 정윤호의 모습, 그리고 비밀번호 도전이 마지막 한 번 남은 좌절한 모습의 태진이가 풍년이 집에 들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재경의 모습이 나오고 풍년이네 집에 헐레벌떡 뛰어가는 재경의 모습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태진이 아니면 정윤호를 잡으러 가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벌써부터 태진이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 정윤호는 다음 주에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떡밥으로 자꾸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는 박태진과 어버버하는 모습의 정상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연이어서 재경이의 총을 잡는 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 사장을 쐈던 재경이의 총이 왜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걸까요? 총을 잡은 그 손은 교차 편집으로 마치 정상이의 손처럼 보이게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찾아보시죠. 이 장면에 정상이는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고 정상이는 왼손에 시계를 차고 있고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총을 지니고 있는 공진욱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항상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총을 박스에서 꺼낸 듯한 이 손은 코트의 안쪽엔 털로 된 니트를 착용을 하고 있죠. 옷으로만 보면 정상이에 가깝지만 교묘한 편집일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 차 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총을 쥔 손이 정상이라면 공진욱과 정상이의 커넥션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이는 확실하게 태진과 준서와 약을 팔던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태진이가 약을 유통하던 사람들과도 커넥션이 있었기에 윤 사장이 알고 있던 듯한 장면도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총을 든 손이 누구라고 보실까요? 수상한 주송이. 오늘 회차에서 괴력을 보여준 주송이. 이 이야기에 앞서 태진의 암호화폐 비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진과 준서는 각각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해서 서로 비번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태진은 앞자리 4자리를 본인 스스로 입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오윤진이 서로 나눠 갖자며 비번을 눌러버렸는데 이제 한 번 더 틀리면 돈이 공중분해가 되는 상황이 되었죠. 박태진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올라갈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분노하게 된 박태진. 비번이 틀리자마자 윤진의 목을 졸라버리는 박태진의 뒤로 갑자기 나타난 허주송. 허주송은 한 손으로 박태진을 집어던지고선 윤진이를 안고서는 그 암호화폐 사이트 주소를 유심히 봤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순간에 주송이가 왔을까요? 이미 오윤진이 돈을 가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주송이와 윤진이가 짜고선 일부러 비번을 틀리게 입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송이 캐릭터 너무 수상하죠? 다시 주송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성인 80kg의 체격의 남성이 80kg 남성을 한 손으로 들려면 얼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예상하시는데 그냥 엄청난 괴력입니다. 이 정도 힘을 감추고 있었다니 놀라울 뿐인데요. 오늘 회차에서 재경이를 중독시킨 일당은 모조리 죽고 잡혔는데 윤 사장의 부하들 중에 노규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닥터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윤 사장이 죽기 전에 준서는 정말 모르는 것처럼 보여졌고 박태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뭔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박태진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사장은 재경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어쨌든 윤 사장의 부하들 중엔 노규민은 없었고 주송이의 압도적인 괴력을 봤을 때 주송이 역시 이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풍년이를 통해서 보령할머니의 정보를 흘렸던 것은 태진이었는데요. 태진이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보령할머니는 20년 전 화재 사건과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태의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말이죠. 그런데 보령할머니를 떡밥으로 던지면서 풍년이와 재경이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태진이의 모습은 분명 태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우리 명탐정 여러분들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오늘 오윤진이 비밀번호로 그 돈 자기 가지면 안 되는 거냐고 주송에게 물어보는 장면은 진짜 너무 고구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곤 하지만 개연성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드라마입니다. 이미 드라마가 10화차를 넘어가고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수많은 떡밥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숨가쁘게 극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정윤호는 서로에게 아직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많아 보이고 오윤진이나 재경이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회차에서 창수가 정말 의외였는데요. 사실 윤 사장과 무슨 깊은 사이인 것 같았는데 윤 사장이 죽자마자 CCTV 먼저 확인하면서 자신의 비리 장면을 먼저 삭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비즈니스 관계였고 계산적으로 운전을 해서 윤 사장의 수하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인물은 확실히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재경이 편에 있는다는 캐릭터 설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적이었다면 재경이가 상당히 힘들었을 인물인 것 같아요. 창수에 대한 떡밥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분명히 창수도 20년 전 재개발과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풍년 배우 다음 주에 정윤호에게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